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천자문사제는 제81화 악수귀천입니다. 노래 악, 다를 수, 귀할 귀, 천할 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자면은 이 풍류라는 것은 귀천을 달리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고 하니 이 천자, 제후, 사대부, 서민들이 즐기는 풍류가 다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서 제례 행사에서 신분에 따라 춤과 음악의 규모를 달리했는데요. 이 8일무라고 하는 것은 8x8 행렬로 88이 64명의 이 무학대를 말합니다. 천자의 종묘 행사에서는 이 8일, 제후는 6일, 대부는 4일, 선비는 2일로 이 지에 따라 무학대의 규모를 달리하였습니다. 논어 8일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공자 위 계시, 이 공자께서 계시를 평하기를 8일무 어정, 이 8일무를 거의 마당에서 행한 것은 시가 있냐 쑥 불가 있냐, 이것을 용납할 수 있다면은 이 무언들 용납할 수 없겠는가. 춘추시대 말은 주나라가 세운 봉건질서가 이미 무너져 버렸고, 당시 노나라 실권을 쥐고 있던 계시는 제후를 섬기는 대부의 신분임에도 그의 뜰에서 천자의 8일무를 공연하였으니 공자는 이를 비난한 것입니다. 대부기 때문에 사바의 사, 즉 4명의 무학대 규모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와 다음 회에서는 예와 악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요. 공자께서는 인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예악을 강조했습니다. 예는 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요, 악이라는 것은 인의 감흥을 형식을 등에 더해서 표출한 걸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인이라는 것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이야기 될 수 없다고 공자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 8일편에 보면은 자왈, 인이 불인, 열애하, 이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어찌 예라 할 것이며, 인이 불인, 여악하,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어찌 악이라 할 것인가. 즉 예와 악의 선함이라는 것, 즉 인이 없다면은 예와 악이라 할 수 없으니 인을 바탕으로 이 예와 악을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 이전 주나라의 의례는 모두가 일부가 사라지고 남은 것도 훼손되거나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에 공자께서는 여러 나라에 남겨진 주례를 조사한 후 노나라로 돌아와 이를 재정립한 것이 바로 예기이며, 그 부속서로 악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목 위에 짝을 요가 2개가 있고 이 사이에 흰백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흰백은 원래 껍질을 깐 흰 알곡을 그린 자형이었지만 후에 알곡으로 지은 흰밥을 으로 나타낸 자형입니다. 이 각골 자형은 벼의 살을 떠올리게 하지만은 실은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밭작물인 기장살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소전자형은 제사상에 올려진 흰 살밥에 마치 숟가락을 꽂은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상의 흰 살밥에 올리는 전통은 여전히 우리의 제사 관례로 남아있기도 하죠. 이 짝을 유는 실사자와 매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실사자는 여러 개의 쇠살을 꼬아 굵은 실을 얻음을 나타낸 자형입니다. 그래서 줄의 끝단에는 이러한 실오라기들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짝을 유는 이 줄기에 맺힌 이 작은 나랄들을 이렇게 그린 자형입니다. 나랄은 작은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작다, 미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나랄이 수많이 맺힌 모습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무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성할 자로 읽습니다. 짝을 유가 이렇게 한 가닥인 것은 이 짝을 요자죠. 작은 것은 아직 크지 않은 것이니 어리다는 뜻이 되고, 작은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미미하다, 어둡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또한 멀어서 어둡다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아득하다, 검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금을 자로 읽습니다. 노래악은 풍류악, 즐길락, 조할요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다 뜻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음은 세 가지죠. 각골자형은 이 벼에 이 나랄들이 이렇게 맺힌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금문에서는 이러한 나랄 사이에 이 흰 백자를 그려내어 나랄로 흰 살밥을 지어낸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 아래 이 불화자가 들어간 형태도 있기도 하고, 흰 밭과 나랄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을 의미하여 이러한 나무목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큰 대자로 표시한 자형들도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하자면은 노래악은 잘 익은 나랄이 풍년을 이루었으며 이에 배불리 흰쌀밥을 먹게 된 이 기쁨을 표시한 자형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초기 뜻은 풍년을 의미했으나 차츰 그 기쁨이 강조되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로 발전하였으며 결국 노래와 춤까지 뜻하게 된 자가 이 노래악, 풍류악, 즐길락, 좋아할 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다를 수입니다. 이 자는 살바를 뼈알과 불글 주의 합자입니다. 이 살바를 뼈알은 사냥한 짐승에서 살을 발라내어 뼈를 분리하는 이 발골을 그린 자입니다. 초기 각골자를 보면은 이 고기 육자가 있고 위에 이 나무 막대기를 뜻하는 이 뼈대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주위에 피를 뜻하는 이 점들이 있어서 피 흘리는 이 살코기를 뼈에서 발라내는 모습입니다. 이후 피를 뜻하는 점들은 사라져 버리고 이 고기 육자 위에 나무 막대가 이렇게 꽂혀진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형이 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죽을 사의 간략형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글 주는 원래 이 적신목을 가리키기 위해 만든 자형이라고 합니다. 적신목은 이 잘린 중심이 매우 붉은 인도산 자단목을 말하는데요. 자단목은 매우 단단하여 예로부터 비싼 가구와 공예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중국에서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이 있어 모든 목재 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에는 자단목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황실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귀족들은 덜 붉은 화리목을 사용하도록 규제했다고 합니다. 이 각골자형을 보면은 이 나무목의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뜻하는 이 수평역이 그어진 모습입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소전에까지 이어져 왔으나 예서에서는 이 안일미자와 자형 구분을 위해서 이 좌측에 이렇게 점주자가 하나 추가된 것이 이 오늘날의 불글주가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이 자단목의 이 붉다는 의미가 발전되어 붉은 물건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불글주가 구성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붉다는 의미 외에도 이렇게 잘라내다 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슬옥 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붉은 구슬을 뜻하죠. 이 계집녀의 방에 불글주가 들어가게 되면 이 볼이 붉은 여인을 의미합니다. 예쁠 주자가 되죠. 그리고 이 나무목이 이 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나무를 잘라내다, 즉 거루터기를 의미하는 이 거루터기를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이 벌레충이 들어간 자는 이게 절지동물, 이렇게 몸뚱이가 잘려진 이 절지동물을 의미하는 이 거미주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불글주가 뜻하는 바는 주로 붉다, 불쾌하다, 붉은 빛, 붉은 연지, 적토이며, 또는 잘리다는 의미에서 이 거루터기, 난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달을 수는 죽음을 의미하는 이 죽을 사변과 잘라내다는 속뜻이 있는 불굴주의 합자입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잘라 죽이다, 즉 참수의 의미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 그런데 자형은 점차 이 죽음을 각오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의 뜻은 이 평상시와 달리 행동하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이 오늘날 뜻하는 바도 결심하다, 각오하다, 또는 이 다르다, 뛰어나다, 특히 유달리, 또는 이 죽이다, 끊어지다 등의 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귀할 귀입니다. 이 자는 흑토자와 깍지낄 국자의 합자로 이렇게 출발한 자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재물을 뜻하는 이 조개패가 이렇게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흑토는 지면 위에 이 흙덩어리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리고 소전에 이르러서는 이 십자 모양으로 변하게 돼서 이 보기 좋게, 가시감이 좋게 따듬어졌습니다. 깍지 낄 국은 이 두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뭔가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단독자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더불어 여, 들긋자와 같은 이 구성자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귀할 귀는 이 농토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두 손을 내려 이렇게 흙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자형들을 보면은 두 손으로 이 농기구를 들고 이 흙을 이렇게 퍼나르거나 이 경우에는 흙을 뒤집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문을 보면은 이 두 손으로 흙을 감싸는데 이 아래 마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흙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소중한 것은 흙에서 재물로 옮아가게 되는데요. 재물을 뜻하는 이 조개패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후로 자형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한 사람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귀할귀가 지금 주로 뜻하는 바도 귀하다, 신분이 높다, 중요하다, 귀히 여기다, 값비싼, 귀한 사람, 높은 쥐 등을 뜻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천할천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조개패와 이 해칠잔의 합자입니다. 이 해칠잔은 이 창가자가 두 개 포개진 형태인데요. 조개패는 고대 화폐로 사용되었던 만호조개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가 만들어진 동북아시아 황하중류는 바닷가에서만 나는 만호조개가 귀했기 때문에 화폐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패가 오늘 뜻하는 바도 주로 재화, 돈, 보화 등을 의미합니다. 해칠자는 이 창가자가 두 개 배열된 형태인데요. 이 창가자는 우리가 아는 이 찌르는 창이 아니라 막대 끝에 날카로운 이 칼날이 매달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찌르는 용도가 아니라 휘둘러 베는 용도였습니다. 이 자형은 이 창가자가 두 개 그려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휘두르다 또는 수차례 도려내다는 뜻으로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치다는 뜻도 있고 여러 번 깎아서 작게 하다는 의미도 있으며 깎고 남은 나머지 또는 이 것을 깎아 속을 드러나게 하다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해칠자는 단독자보다는 구성자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구동자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형에는 이 여러 번 깎아내다, 도려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뜻하는 이 살바를 뼈알이 변해 있는 형태는 여러 번 내리쳐 죽이다는 이 잔혹할 잔자입니다. 그런 명이 받침에 있는 경우는 여러 번 따른다는 이 작은 이 잔잔자이며, 나무목이 변해 있는 경우는 이 나무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도려낸다는 의미로서 이 나무 사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다리 잔자입니다. 칼도자가 이렇게 방에 있는 경우는 여러 번 도려낸다는 이 깎을 잔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
재물을 뜻하는 쪽에 폐가 붙은 경우는 이 재물이 자꾸 깎인다, 즉 줄어든다는 의미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이 가난하다 혹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그 의미가 발전하여 천하다, 천박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등을 뜻하는 천할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자문사자 악수귀천, 이 풍류는 귀천을 달리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태백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흥어시, 이 선한 마음은 이 시에서 일어나 이벌에 예에서 바로 서며, 성어악, 이 음악에서 완성된다 고 하였습니다. 이 시상에서 인의 가망이 일어나 예를 통해서 형식을 세우고, 악을 통해서 이 흥과 형식이 조화를 이룬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